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서 바라볼 세상은 다름이 아닌 여러분들의 통장입니다. 내 월급은 왜 스쳐서 지나갈 따름일까? 남아있질 않을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달해드릴 내용은요. 자, 진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구내식당, 편의점, 도시락, 외식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뉴스 안 보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너무 뼈저리게 피부로 와닿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뭐 어플을 이용해서 배달을 한번 시켜보던지 아니면요 나가서 국밥집을 가보시던지 아주 가관입니다. 옛날처럼 소소한 돈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이제는 거의 전무합니다. 없다시피 해요. 가장 서민의 음식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국밥. 뉴스가 나왔죠. 고물가, 런치플레이션. 참 변화별 단어가 다 나옵니다. 고물가에 순대국밥도 1만 원을 훌쩍 넘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이게 순대국밥 뭐 지방이냐 서울이냐 도심이냐 아니면 외곽 지역이냐 여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 직장인들 평균 점심 식대가 9천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밥 한 끼 먹는데 만 원이 조금 못 들어가는 이러한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 뭐 점심 때 거나하게 칼질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들 소소하게 국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먹는데 9천 원이란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물가 너무 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냐?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편의점이 아주 장사가 잘 되기 시작을 했어요. 편의점 초저가 경쟁 990원 삼각김밥도 등장을 했다. 이거 보면요. 고물가와 불경기로 소비자들이 이러한 편의점 음식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사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2014년부터 대략 10년간의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그래프가 일정한 것 같아도요. 이게 퍼센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일정하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일정하게 쭉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이때는 꺾이죠. 이때는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으나 0%가 지금 이쪽 라인이니까 밑으로 내려오진 않았잖아요. 아직도 경제는 성장 중이다 이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매년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요. 삼각김밥을 찾아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다 좋아요. 바깥에서 사 먹는 거 인건비도 올랐고 뭐 임대료도 올랐고 다 좋다 쳐요. 집에서 한번 해 먹어보자. 부담스러워서 못 사 먹겠다. 집에서 해 먹으려고 딱 봤더니 과일값도 올랐고요. 채소값도 올랐고요. 돼지고기도 올랐고요. 우리 마트에 가서 장 한 번만 보십시오. 딱 10만 원만 들고 가서 장 한 번 보고 나와 보십시오. 거나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유 좀 사고요. 고기 좀 사고요. 햄도 좀 사고요. 뭐 과자도 좀 사고요. 라면 좀 사고 이러다 보면요. 10만 원 금방 없어집니다. 10만 원이란 돈이 이제는 큰 돈이 아니다. 장 보러 가면은 10만 원으로 거나하게 장을 볼 수가 없다. 집에서 해먹는 음식값도 비싸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이거예요. 그래요. 뭐 밥값도 올랐고 외식비도 올랐고 다 올랐어요. 나도 알아. 보고 있어. 아유 한숨 쉬면서 이제 출근하려고 자동차를 뭉 하고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넣으러 갔습니다. 허허이 기름값 보십시오. 최신 기사고요. 휘발유 값이요. 1,700원을 넘었다고 해요. 제가 궁금해서 여러 지역의 주유소를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는 휘발유는 1,600원 중반대 그러니까 1,650원 정도인 주유소가 많은데 오피넷에서 전국 휘발유값 평균을 내봤더니 1,700원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름값도 부담이고 밥 먹는 음식값도 부담인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러시아 추가 제재를 하면서 국제 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를 찍었대요. 작년 24년도에 초반에서 중반 조금 넘어갈 때까지는 국제 유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막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4개월 만에 일단 최고를 찍었다.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세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1,700원이라고 해서 1,700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700원이 지금 이날을 받은 휘발유 값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11월 기사예요. 유류세 인하를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올해 2월까지 지금 실시가 됐는데요. 그러면 유류세가 얼마나 인하가 돼 있냐? 휘발유에는요 1리터당 698원 세금이 들어가 있고요. 경유에는요 1리터당 448원 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유류세를 인하해주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700원이라는 휘발유 값을 보고 있는 건데, 이 상태로 만약에 유지가 된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가 끝난다. 그러면 휘발유는 122원이 오르고요. 경유는 133원이 오르게 됩니다. 경유가 조금 더 인하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면 유류세 인하가 없다라고 하면요. 지금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휘발유 가격도 올라, 물가도 올라, 이러한 모든 이면에 우리를 아주 고물가로 밀고 있는 강력한 존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환율이요. 모든 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말 모든 면에서 전방위로 압박할 수 있는 게 환율이잖아요. 지금 환율이 1,463원입니다. 이제는 1,400원 중반대가 아주 양반같이 보여요. 그 정도로 환율이 높은 지가 오래되었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여기서 이제 더 안 오르기만을 바랄 따름인데, 지금 환율이 높다. 하지만 야,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넘진 않고 버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환율 방어에 약 320억 달러란 돈을 퍼 부쉈습니다. 원화로 따지면요. 47조 원의 돈을 환율 방어에 지금 때려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껏 때려 박을 수 있는 돈이 400억 달러 정도 돼요. 거기서 지금 320억 달러를 써버린 겁니다. 남은 돈은 80억 달러. 총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총알이 다 떨어진 순간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쉈음에도 환율은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매우 상황이 좋지 않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잖아요. 당연히 물가 엄청나게 밀어올립니다. 전방위적으로 모든 방향에서 아주 힘차게 밀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1,500원이 되면요. 물가는 7% 정도 오를 것 같고 수출은 9%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보기만 해도 토 쏠립니다. 정말 무서울 따름인데요. 지금 이러한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현상들이, 외식 물가 계속 올랐죠.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작년 24년도 외식 소비자 물가 지수 6%가 상승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25년도 넘어오면서 임금 상승률은 1.7%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서 1.7%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출을 한 거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기업은 한 4% 정도 올랐고요. 중소기업은 사실 최저임금하고 비슷하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됐건 중소기업이 됐건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상당히 높다. 임금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환율, 고금리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튀어버렸고요. 임금 상승률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물가가 그렇게 올라 버리니까 우리는 힘든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었어요. 그냥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 출근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바뀐 게 없는데 생활은 점점 힘들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지? 내가 크게 사치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뭘 크게 누리고자 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인데 왜 내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현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 못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쯤 되면은 다들 예상하시겠죠? 영끌 막차에 쓸 돈이 없는 가계, 여윳돈이 3.5조가 줄었다. 결국은 부동산인 거예요.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다 묶여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영끌 막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윳돈이 없지. 제가 일전에 다뤘던 영상이에요. 작년에. 투잡을 뛰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없대요. 가계 흑자액이 최장기간 감소를 했대요. 지금 100만 원 선이 무너질까 말까 그러고 있다고 해요. 내가 한 달에 돈 벌어가지고 낼 거 다 내고 정말로 열심히 했을 때 100만 원 남을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이 100만 원으로 여행도 가고 밥도 사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러면 악순환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동산에 돈은 다 묶여 있죠. 여기에 대출 이자 찍어야 되죠. 물가는 올랐죠. 주머니에 돈은 점점 말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비를 못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해요? 소비가 억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면 당연히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고, 판매가 부진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고 가게에서도 물건을 안 가져다 놓으니까 공장에서도 생산을 감소하겠죠. 공장이 생산을 감소하면 공장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고, 수익이 줄어들면 여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을 잘라야죠. 정리해고를 하게 됩니다. 정리해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실업자가 증가를 하고, 실업자,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진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당연히 허리띠를 더 졸라맬 것이고, 소비 억제를 하고 악순환의 고리가 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고리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 꾸준히 보신 분들은 지금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정리해고, 제가 일전 영상에 설명했었죠. 세븐일레븐이 처음으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대기업들, KT가 됐건 아니면 SK가 됐건 우리가 아는 웬만한 대기업들 전부 다 정리해고 시작을 했고요. 실업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생산 감소, 공장들 엄청나게 문 닫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뉴스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지갑이 빵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돈 나갈 구멍만 생기는 거고, 특히 영끌을 했다든지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이 지갑의 무게가 더더욱 가벼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것이냐,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것이냐, 이게 상당히 불편하고 냉정하고 기분 나쁜 진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진보된 기술이 있습니까? 우리 삼성 반도체 이런 말은 하지 말게요. 삼성에서 만드는 반도체 마이크론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반도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디램하고 이제 파운더리 쪽은 다르니까, 파운더리 쪽은 대만의 TSMC가 아예 독보적으로 먹었죠. 지금 진보된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X. 대한민국에 석유, 천연자원 팡팡 쏟아져 나옵니까?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뭔 석유가 나와요. X. 지정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바로 위에는 아주 전 세계적인 꼴통이라 불리우는 북한이 있고요. 우리는 그런 북한하고 휴전 중인 그런 국가입니다. 우리 왼쪽을 살펴보면은 중국이 있어요. 미국하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중국이 있고, 중국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대한민국 지정학적인 위치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X. 풍부한 인구수가 시장의 노동력을 제공하는가? 우리 출산율 0.7입니다. X. 국가 재정. 작년에 세수 30조 펑크 났습니다. 국민 재정.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국민들 부채율이 지금 거의 전 지구상 최상입니다. 기업 재정. 기업들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건설사 무너졌고요. A급 건설사들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기업도 재정 상황이 좋지가 못합니다. 건전성 X. 자, 여러분 냉철하게 한 번만 머리를 식히고 바라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금 원동력이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 단시간 내에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의 지갑이 더더욱 가벼워질 수밖에 없더라. 우리의 월급이 내 계좌를 스쳐 지나가는 이유들이 주변에 풍부하게 넘치고 흐르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전 국민적 부동산 투기로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파탄 났죠. 난리 났어요. 열심히 일한 국민들, 삼각김밥을 찾고 있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 벌어졌고요. 극복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기술도 사람 숫자도 나라적 위치도 자원도 없는 이런 냉정한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라고 하면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힘든 건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 후퇴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조금 더 정신을 단단하게 차리고 우리가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양한 정보들 취합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